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임직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닐 경우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생활 적폐까지 식별하겠다는 대책을 함께 내놓자 야당은 본질과 거리가 먼 맹탕 발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스럽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좀스럽게 사저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니라며 국민 절규에 먼저 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지원금이 여당이 추진했던 4월이 아닌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까지 가면 너무 늦고 힘들고 그때 버틸 힘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 구미 가정집에서 숨진 3세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확인된 여성의 남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왕손빈 마클의 폭로로 영국 사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천년 역사 영국 왕실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적폐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왔습니다. 또 생활적폐라는 새로운 단어도 있었습니다. 모두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한 말이죠. LH 수사가 급한 와중에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자 본질을 흐린다, 정권 스스로 적폐가 됐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먼저 윤수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뿌리부터 뽑겠다며 LH 사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LH를 혁신할 특단의 조치도 내놨습니다. LH 임직원들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고 임직원 보유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명이나 가족 이름 등으로 이뤄지는 투기 거래를 근절할 방안은 빠졌습니다. 정 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적폐 단어를 5번이나 썼습니다. 생활 적폐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범죄, 서민 금융 범죄 등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물론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불법 추심 등이 생활 적폐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속 비리까지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 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무도 겁먹지 않을 하나만한 맹탕 발표였습니다. 본질과 계속 멀어져 갑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의지가 없다는 점만 오늘 회의에서 명확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LH 혁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이번 주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해체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정부 합동조사로 밝혀진 투기 의혹자가 총 20명인데 이 중에서 나중에 알려진 7명의 경우 특별수사본부가 나흘째 내사 단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핀셋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수사 속도가 걱정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20명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건 지난 11일. 앞서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13명과 합동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7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사의 신속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하지만 20명 중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13명만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을 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7명은 여전히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인을 거쳤다고 했지만 수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확인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는 정부가 넘긴 명단을 각 시도 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와 내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13명은 경기 남부 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나머지 7명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와 경기북부청, 전북청 등 관할 지역에서 내사 중입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수조사 대신 첩보 위주의 핀셋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수본은 투기 의심 인물뿐 아니라 땅에 대한 첩보도 수집 중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첩보만 받는 건 아니라면서 첩보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내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LH 고위 간부가 며칠 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사건,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간부가 전북 지역본부에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3명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해당 직원들은 전북 쪽에 근무를 하면서 수도권인 광명과 시흥 지역의 땅을 샀습니다. 전북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광명 또 시흥 땅을 샀을까요? 경찰이 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LH 경기지역본부의 과천 사업 단장을 맡은 A씨가 시흥시 무진해동에 땅을 산 건 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6월입니다. A씨의 땅 매입 이후 LH 직원들은 1년 뒤 줄줄이 땅을 샀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LH 직원 13명 중 8명이 과천사업단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천사업단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B씨도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 땅을 매입합니다. 남편 C씨와 공동명의였는데 이 시기에 C씨는 LH 전북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앞뒤로 전북지역 본부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 2명도 광명 노은사동에 땅을 삽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월에는 전북지역본부 퇴직 직원도 인근 지역 땅을 매입했습니다. 퇴직자와 친인척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과천과 전북에서 신도시 개발 정보가 공유됐는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LH 직원. 경찰은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했죠. 채널A가 현장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땅을 팔았던 공인중개사 또 인근 주민들은 투기는 아닌 것 같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직원은요, 사망 하루 전날까지도 해명 자료를 준비했다는데 그럼 왜 숨진 걸까요? 구자중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주에서 땅을 매매한 LH 직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건 지난 11일. 다음 날 한 언론 매체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직원은 어제 자신이 사들인 땅에 있는 농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직원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해하며 땅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 자료까지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를 만나러 갔는데 해명하러 간다고 그린힐트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투자에 더 유리한 땅을 소개했지만 오히려 직원이 거절했다고 기억합니다. 나는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그냥 주말에 와가지고 마음 식히고 그런 땅이면 충분하다. 마을 주민들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고추무도 갖다 내고 그 사람이 그때 한 20, 30분에 달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살았다는 지는 10몇 년 전부터 말이 있다 했던 거고 거리를 멀고 아저씨가 저 입구에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항상 들어요.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첩보와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며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신도시 부지에서 투기 의혹이 터지자 다른 LH 사업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처음 내놨던 이사 대책 LH가 주도해야 하지만 LH 스스로 암초가 돼버린 형국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소유자들 만나봤는데요. LH 못 믿겠다며 반감이 큰 분위기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연립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올 초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한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물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LH를 100% 믿지 못하게 됐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그 사건이 없이 갔었더라면 더 깔끔하고 좋았었을 텐데 하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은 들죠. 그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러 가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 1구역 상가 곳곳에는 반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LH 사태로 반대 입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H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공공 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하고 시장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현 상황에서 LH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여기서 LH 투기 의혹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강한 표현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적폐청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서 적폐라는 일종의 타겟팅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유난히 많이 나왔죠. 네. 또 궁금해서 추려봤습니다. 적폐를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6분짜리 모두 발언에 5번, 그러니까 1분 12초마다 한 번씩 적폐가 나왔습니다. 네. 적폐도 그냥 적폐가 아니라 생활적폐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우리 취재진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생활적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생활은 부동산 허위 매물, 또 투기 때마다 나오죠. 이동식 부동산, 떴다방, 보이스피싱, 또 고금리 불법 주심, 이런 생활형 범죄를 말했고요. 이게 다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폐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오랜 문제라는 점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죠. 그래서일까요? 이틀 전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적폐청산 이야기를 하자마자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오늘은 정세균 총리까지 당정청이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야당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적폐가 됐다면서 공급 대책을 재검토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적폐라는 게 정치적 단어이기 때문에 발언 소위가 센 편인데 대책은 약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11일이었죠. 정세균 총리가 처음으로 투기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 말뿐이라는 지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투기 의심자들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겠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여서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임직원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는데 실제 사용. 실거주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요. 또 차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없어서 맹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런 기구가 없었던 건 둘째 치고요. 100점 만점 중에 3점밖에 안 돼서 공기관 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윤리 배점부터 바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했는데 그 입법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사실 공급의 핵심인 법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재개발의 신호탄이 바로 도정법과 공주법 콤비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게 막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죠. 조합이 임대 물량을 받는 대신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사업성도 높여주는 법안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이른바 공주법은 공공기관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원래 이달 안에 통과돼서 6월 전에는 시행됐어야 하는데요. LH 사태로 국회가 5월 스톱되면서 아직 국토위에 상정도 못했습니다. 앞에 저희가 보도를 보여드렸는데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지금 LH를 당연한 얘기지만 그다지 신뢰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택지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기다리는 곳 모두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쌍두마차죠.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가 우선 멈춘 상태입니다. 우선 신도시 토지주들이 지난 10일 이미 신도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을 했죠. 또 공공재개발이 유력한 지역 주민도 LH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면서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신뢰를 회복하겠다, 총리가 LH 개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도시는 물론이고 지금 약속한 재개발도 공공이 키를 잡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LH 규모만 보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184조 원의 정말 초거대 회사거든요. 예. LG그룹 단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LG그룹보다 자산 규모는 큽니다. 규모만 큰 것도 아니에요.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합한 회사거든요. 예. 전문가들은 LH가 1, 2기를 비롯해서 신도시를 잘 키운 수십 년 노하우를 키워주되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 공급 영역은 민간에 적절히 분배하자고 조언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늦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 주택공사 기능은 사실은 이거는 다 쪼개가지고 지역 커뮤니티에 맞는 개발업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계속 하되 네. 그렇지 않은 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도와야 지속 가능한 공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역 조치로 떨어진 매출만큼 보전해주는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었죠. 4월부터라서 급한 불이라도 끄고 싶었던 소상공인들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가 다음 달은 어렵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밀집 지역.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월세, 전기세, 사람 그거 호흡기만 달아놓는 거랑 똑같아요. 민주당은 일률적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방역조치로 매출이 하락한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어 4월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공포된 날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3월 31일 날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법 공포 즉시 보상한다는 부칙이 삭제됐습니다. 공포 후 3개월로 규정된 원래 시행 시기에 맞춰 7월부터 손실 보상 시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4차 지원금과 중복 수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4차 지원금 나 정말 기다려야 돼. 집재줘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간신히 그 달 맞고 나면 그 다음 달 또 걱정이고요. 7월까지 가면 너무 늦고 힘들고 어떤 버틸 힘이 없어요, 정말. 민주당은 오는 17일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LH 사태는 당장 다음 달인 서울시장 선거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권은 단일화보다는 사태의 진화에 집중을 하고 야권은 어느 후보든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단일화 기싸움이 팽팽해졌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 내 토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 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LH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박 후보 측은 지금 여권 단일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LH 사태부터 해결하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18%포인트 이상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권의 불리한 악재가 터지자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 간 신경전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실무진 갈등으로 주말 협상이 중단되자 후보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로 여러 대화를 나눴고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화 시한은 분명히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더 큰 통합을 통해 더 큰 이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양측은 내일 단일화 방식을 놓고 실무 협상을 재개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때 불법이 있었고 여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죠. 이 사건 공수처가 가져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긴 상황인데 정작 기본 중에 기본인 사건 기록이 안 넘어갔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수사 인력은 반토막이 났으니 이래저래 검찰 수사는 발목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서둘러 수사 기록을 보낸 것과 대조적입니다. 기록을 넘겨받아야 사건 처분권이 생기는데 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재개를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면서 수사가 열흘가량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거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측은 금요일에 이첩이 결정돼 수사 기록은 다음 주에 넘기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주요 사건인데 수사 기록을 느긋이 넘긴다는 건 사건 처리가 미숙하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비리의 경우 검찰이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수사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열왕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누구의 트라우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이 SNS에 사절랑 관련해서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양산 사절을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SNS에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네. 댓글이 19,000여 개가 달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사저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사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2 가까이 농지를 매입해서 헌법상 경자유전도 위반하고 농지법도 위반하고. 문 대통령은 농지인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썼는데요. 네. 야당은 이게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최근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죠. 사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여과없이 드러났었거든요. 논란이 될 거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지난 2011년인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아방궁이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방어에 나섰죠.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 사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네. 우리 홍 후보님은 온 국민들이 다 가본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도 아방궁이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야당 공격이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도 반영이 됐고 임기 말 더 이상 밀려서도 안 된다는 위기감에 강공책을 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만 자극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지지층 결집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구하소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을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아니라 대리전이 더 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의원,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맞붙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가족의 내곡동 땅을 개발지구로 지정해 36억여 원의 차익을 받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쪽에서 되게 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다. 그 당시에도 문제 없는 걸로 끝난 사안인데 우려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오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악연이기도 한데요. 박영선 후보를 고민정 의원이 수호한다면 오세훈 후보한테는 윤희숙 의원이 있죠. 맞습니다. 윤희숙 의원 오세훈 캠프의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중립적인 인사의 특검을 야당이 가야 된다. 그래야 떳떳한 건 아닌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둑이 재발견인 건 아닌가. 윤 의원은 야당도 특검 환영한다. 검찰 수사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신문도 안 보고 우겨대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특검도 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도 박 후보 측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맞습니다. 윤 의원 대응하기 힘든 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원래 기획한 프레임을 우긴다고도 했는데요. 상대 후보를 향한 검증,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공정 경쟁으로 정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라 상태로 구미 빌라에서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알면 알수록 기괴한 사건이고요. 또 그런 만큼 숨진 아이가 가엾습니다. DNA 검사로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졌는데도 이 여성은 모든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산 남편도 아내가 임신한 걸 몰랐다고 하니까 전혀 실마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가 프로파일러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숨진 3살 아이의 진짜 엄마로 밝혀진 40대 외할머니.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3살 아이 사건이 알려질 때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남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고 자신의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걸로 추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부터 프로파일러 3명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아 바꿔치기 한 과정을 털어놓도록 유도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빨리 한 적이 없어요.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아빠가 아이 바꿔치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친아빠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남편과 지인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출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민간 산파나 위탁모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구미시를 통해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변 도움 없이 아이를 낳고 바꿔치기 했다면 여성의 자백 없이는 사건이 미궁에 빠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음식값을 안 내는 기자한테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죠. 피해자는 유단자 출신인 기자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가게 주차장을 나온 남성이 권투 자세를 취하더니 다른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얼굴을 맞은 남성이 눈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밖에 나가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나라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막 한다고 막 정신이 들었다니까요. 눈 쪽에 맞았죠. 가해자는 유단자 출신의 지역신문 기자인 50대 남성 최모 씨. 평소 피해자 아내의 가게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어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당일에도 음식값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올 때마다 깔끔하게 술값을 주지 않고 계속 언성을 내가 높였으니까 그냥 간대. 그냥 갖다 대지. 야 이런 식으로 매번. 피해자는 폭행으로 안구가 파열돼 오른쪽 눈시력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0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는 미안하다며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눈이 한쪽이 없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괴로움은 진짜 모른다는 것.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제 피해자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는 최 씨 입장을 직접 들으려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새벽에 SUV 차량이 교각을 들이받았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강경모 기자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SUV 차량이 지하차도 교각을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파편이 반대편 차선으로 튀면서 운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줄을 타고 산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의 체온을 체크한 뒤 헬기에 태웁니다. 여성이 119에 구조를 요청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헬기를 이용해 여성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해서 안전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을 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어제 새벽 1시 40분쯤 게임 채팅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 근처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독한 미세먼지로 숨통이 콱 막힌 하루였습니다. 봄나들이는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던 산은 미세먼지에 가려져 흐릿하게 보입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엔 다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에도 야외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분일 경우에는 30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호흡하기 조금 곤란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조금 뿌얄 때 이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건축공사는 대기가 정체돼 공기가 특히 나빠지는 이른 오전 시간을 피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일하면서 물을 많이 먹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에도 코로나로 답답해진 사람들은 외출에 나섰습니다. 한국 안 보여. 한국도 안 보여요. 네, 예쁜 풍경을 볼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좀 잘 보지는 못해요. 저는 지금 남산에 올라왔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건물의 형체만 보일 정도로 서울 시내가 온통 뿌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져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공습. 그제 내린 비로 잦아드나 싶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압이 안정돼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모레 오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오를까? 이제는 7천만 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거품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세가 가팔라지기만 할까요? 박수혜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7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전 700만 원에서 무려 10배나 오른 겁니다. 각국 정부의 돈 풀기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틈을 타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다시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거품이라고 경고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제로금리로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결제 사업자 마스터카드,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며칠 만에 9,000달러, 1,000만 원씩 오르락내리락하는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테슬라의 한 투자자는 일론 머스크 CEO의 변덕스러운 SNS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낫다고 했다가 I do at this point think Bitcoin is a good thing. 이내 비트코인 값이 비싸긴 하다고 말해 1,000달러를 바라보던 주가는 한때 500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1970년대 금, 1990년대 닷컴, 2000년대 부동산에 이어 2020년대 비트코인이 최악의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최신호 표지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해리 왕손 부인인 메간 마클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마클이 폭로를 한 이후에 천년 역사 영국 왕실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해리 왕자의 어머니이자 찰스 왕세자의 아내였던 고 다이애나 왕세자 및 1995년 영국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왕실 생활의 속살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Maybe I was the first person ever to be in this family who ever had a depression or was ever openly tearful. 그로부터 26년 뒤 이번엔 며느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흑인 혼혈, 이혼녀, 헐리우드 배우 출신 마클의 인터뷰는 영국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It's going to fuel the flames of those who think that really the monarchy is an outdated institution. It's one based on inherited white privilege. 사실 해리 왕손이나 어린 아들 아치가 왕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찰스 왕세자가 1위, 윌리엄 왕세손이 2위, 윌리엄 왕세손의 장남인 조지 왕자가 3위입니다. 이어 샬롯 공주와 루이 왕자, 윌리엄 왕세손의 동생인 해리 왕손은 6위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 해리 왕손 부부는 눈치 보지 않고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게 말하고 형은 그런 동생을 반박하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And can you just let me know, is the royal family a racist family, sir? They're very much not a racist family.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도 당혹스럽습니다. 69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는 올해 94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자 25세 여왕에 오릅니다. Put those sentiments to one side now, for duty calls. The crown must win. Must always win. 그래서일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손주 부부의 폭탄 발언 몇 시간 전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 TV 앞에 섰습니다. The testing times experienced by so many have led to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mutual support and spiritual sustenance we enjoy. 현재 영국에서 여왕은 사실상 내각 조언을 따르는 명목상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 정치, 왕실 브랜드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Now, the royal family is all about image. They don't actually have that much formal power. What they do have, is a brand. 저는 지금 영국 대사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영국 왕손 부부 인터뷰 이후 영국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고령층은 왕실의 손을 들어준 반면 이 젊은 층은 해리 왕손 부부를 지지했습니다. I think it is very personal what they've talked about. Any family would be upset about that coming out, and particularly for the royal family. I feel like racism is a really big and apparent thing in the world and in the UK. And I feel like Meghan and Harry were really brave for talking about it. 사진 속에선 늘 단란해 보였던 영국 왕실. 천년 역사의 군주제가 왕세손 부부의 폭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북한과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사되지는 않았고요. 물밑 불발에 그친 접촉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한 의도는 무엇인지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대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지난달 중순부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인 뉴욕을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접촉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긴장 고조로 인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e.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까지는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612호실이 원래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그걸 상징하는 그 날짜예요.
정작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변 핵시설 단지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 여부가 외부로 공개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 신호를 읽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먼지 때문에 잠깐의 산책도 어려웠던 주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내일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수도권에선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레부턴 공기 흐름 원활해지면서 먼지 걱정 덜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먼지뿐 아니라 10도 이상의 큰 일교 차이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 5도 안팎에서 출발해 서울은 한낮에 16도, 대구와 울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또 오는 목요일에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